오늘의 첫 번째 기업은 펜오션입니다. 펜오션은 1966년 설립돼서 2005년에 싱가포르 거래소에 상장, 2007년에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했습니다. 주요 사업은 해운업, 곡물사업, 운항지원, 해운시장 정보 제공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펜오션과 종속회사는 주력 사업인 벌크 화물 운송 서비스를 필두로 비벌크 화물 운송 서비스까지 다양한 형태의 해상 운송 사업을 통해서 매출 및 수익을 창출 중이며 곡물 사업 및 기타 사업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출 포지션은 해상 화물 부문, 운송 부문 84%, 곡물 사업 11%, 기타 5%로 구분됩니다. 최근 실적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2021년도 연결기준 매출액은 4조 6,161억 원, 영업이익 5,729억 원, 당기순이익 5,493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매출액은 전년 대비 85%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154% 증가했으며 당기순이익은 505% 증가했습니다. 회사는 벌크 시황 및 유가 상승으로 매출액 및 영업이익이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펜오션에 대해 살펴봤고요. 대표님, 어떤 공시 확인해 볼까요? 네, 바로 어제였습니다. 회사 신규 시설 투자를 좀 결정을 했는데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구분입니다. 신규 시설 투자입니다. 투자 대상은요, LNG선의 한 척의 건조를 진행하겠다는 겁니다. 투자 내역은 이 자기 자본의 7.1%에 해당되는 2,559억 원, 2,559억 원의 이 투자금을 시설 투자로 좀 결정을 한 것입니다. 투자 목적은 LNG 운송 사업의 확대를 위함이다라고 좀 발표를 했고요. 2022년도 4월 29일부터 2025년도 7월 16일, 2025년도 7월 16일에 본선이 좀 인도되는 조건이 아닌가. 지금 이 투자 기한 좀 변동될 수 있겠네요. 기타 투자 판단 관련된 주요 사항입니다. 상기 투자 내역 중에서 투자 금액은 선박 가격의 약 207,100만 불의 이사회 결의일인 2022년 4월 13일에 이 하나은행 고시 환율을 좀 적용했다는 거고, 투자 기간의 시작일은 선박 건조 계약 체결일로부터 종료일은 선박을 인도받는 예정일이다. 선박 건조 일정에 따라서 이 일정은 좀 변동될 수 있다. 뭐냐면 자기 자본의 7.1%에 해당되는 2,559억 원을 들여서 LNG선 한 척을 좀 발주를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2025년 7월 16일에 한 척 본선을 좀 인도를 좀 받게 되면 이 배를 LNG 운반에 좀 투입하겠다는 공시가 되겠습니다. 네, 펜오션이 3조 5천억 원이 넘는 신규 시설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LNG선 한 척을 건조하기 위함이라고 하는데 이 벌크선 중심의 사업을 진행하는 펜오션이 이번에 시설 투자를 토대로 이 LNG선 운송 사업에 좀 비중을 키우는 신호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대표님? 네, 일단 뭐 실적부터 차근차근 볼게요. 회사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30% 이상 변동 공시입니다. 2021년도 실적 증감치를 좀 나타내는 공시가 되겠는데 매출액은 85%가 증가한 4조 6,161억을 좀 기록했죠. 영업이익 154%, 당기순이익은 505%가 좀 증가되면서 사실상 2021년도에 이 해운업 호조에 따른 실적 회복이 좀 너무 확연한 가시화된 어떤 실적 회복이 좀 있었고, 호황기에 좀 접어들었다고 해도 좀 과언이 아닐 정도로 실적 회복의 어떤 성장세가 좀 빠르게 좀 인식이 됐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해상 운임의 어떤 지수도 좀 급등을 하고 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부분 해운사들이 용선이라고 하죠. 배를 빌려서 운임, 배를 빌려서 운송을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운송 운임이 용선 운송 운임이 사실상 2000년대 중반 해운업 불황기 시절에는 이게 좀 발목을 좀 잡았거든요. 용선 운임에 따른 어떤 이 비중 관리를 좀 잘 못해서 네. 해상 운임이 바닥을 좀 치는 그런 경우에, 그래서 한진 해운의 경우에는 뭐 사실상 공중분해가 좀 됐었고, 이로써 거의 뭐 한 10년에 걸쳐서 해운업종의 어떤 불황기가 좀 있었지만 2020년 코로나19의 어떤 팬데믹 이후에 해운업의 어떤 성장, 실적 회복들이 좀 가져왔고 2021년도 본격화되면서 지금 용선 비중을 좀 낮추고 자체 이 건조 선박을 발주해서 오히려 좀 과감하게 좀 투입하고자 하는 어떤 결정이 아니었나 판단해 봅니다. 네, 그러면은 대표님께서 이제 실적 부분도 간략하게 좀 봐주셨는데 올해는 특히나 러시아 또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좀 고유가 현상이 이어졌잖아요. 그렇다면은 1분기 실적이 조금 걱정되기도 하는데 괜찮을까요?
네, 지금 걱정될 수밖에 없는데 왜냐하면 지금 해운업의 최대의 이 원재료라고 볼 수 있는 게 바로 유가죠. 그렇죠. 자, 원유를 통해서 배가 이동을 하기 때문에 가장 이 원가의 가장 중요한 어떤 요소를 좀 인식이 좀 되고 있는데 잠깐 사업 보고서 좀 볼게요. 이 회사의 주요 원재료는 당연히 원유입니다. 선박용 연료유 그리고 선박용 저황 연료유를 사용하는데 지금 전체적인 어떤 이 파이 비중은 좀 증가하고 있는 추세가 좀 보여지죠. 지금 선박용 저황 연료유는 1월 1일부로 발효된 황산화물 이 배출 규제에 따라서 도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전에는 뭐 가격이 뭐 존재하지 않고 있다라고 좀 발표는 하고 있지만 가격은 좀 급등하고 있다고 좀 보여져요. 지금 이게 뭐냐면 유가 상승으로 인해서 사실상 이 해운업을 영위하고 있는 원가 비중에 상당한 또 부담을 좀 작용을 할 텐데 그런데 실적이 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이 원인들을 좀 보면 지금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죠. 2020년도가 2조 2,127억 원에 좀 불과했는데 지금 거의 뭐 2배 가까이 좀 회복한 4조 1,563억을 좀 기록하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이 매출 실적은 좀 꾸준히 좀 증가하고 있지만 원가에 대한 부담률이 원래는 좀 반영되는 것이 맞는데 지금 이 지수, 운임지수는 사실상 또 올라가고 있는 형국이죠. 네. 오히려 떨어질 것으로 좀 예상됐던 원래 우리가 분기적으로 보면 3분기 그리고 연말에 특수가 좀 있어요. 해상 운송업의 어떤 특성은 3분기, 4, 4분기 어떤 실적 호조 어떤 인식이 있고 1분기는 사실상 좀 비수기로 좀 인식이 좀 되고 있는데 이러한 상세 요건 유가가 급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운임가가 사실상 상승 같이 해주면서 오히려 원가의 상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익률의 어떤 감소는 좀 미비할 것이다라는 어떤 전망도 나오고 있는 사실입니다. 네, 그러면 운임가가 이제 유가 상승분을 상쇄하고도 좀 남기 때문에 1분기 실적이 긍정적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번 그 인수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해요. 하림이 펜오션 인수 후에 이 좀 펜오션의 성공한 인수 사례로 봐야 되지 않을까 이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지금 해운업의 어떤 불황기, 펜오션 역시 좀 매물이 좀 나왔었어요. 네. 사모펀드가 좀 보유하고 난 이 펜오션이 사실상 매물 좀 나오고 나서 이 사업 시너지와 좀 너무 관련이 좀 없어 보이는 하림지주가 좀 인수를 했죠. 그렇죠. 하림그룹이 좀 인수를 하면서 사실상 인수 목적에 대한 좀 많은 의문이 있었습니다. 결합 관련된 어떤 사업 부분에서도 물론 이 시너지가 좀 없었기 때문에 물론 이 하림 이 그룹이 좀 영위하고 있는 이 곡물 사업 부분에 이 운송과 이 해상 운송 여부에 대해서는 이 벌크선 비중이 가장 큰 펜오션과 사업적인 좀 시너지를 좀 고려를 했는데 오히려 이 인수가 2020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오히려 해상 운임의 어떤 이 상승 그리고 해운업의 어떤 호황기로 좀 접어들면서 지금 2020년도 대비해서는 지금 매출 전체 그룹사의 매출이 39.9%가 좀 증가한 10조 8천억 원으로 지금 이 결정이 좀 됐거든요. 영업이익률이 지금 110%가 좀 증가했기 때문에 거의 뭐 2배에 육박하는 어떤 실적의 호조를 좀 이끌었고 그룹사 내에서는 단연 이 펜오션의 비중이 커졌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84.9%의 어떤 증가 추세를 펜오션이 좀 이끌었기 때문에 하림지주의 어떤 이 상승 부분은 하림지주 부분에서 오히려 큰 화면을 좀 잠깐 보면 하림지주, 자 펜오션, 선진, 팜스코, 하림 제일사료 부분인데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본다면은 39.9%의 어떤 인상을 실적의 어떤 이 회복세를 좀 이끌었던 부분은 펜오션의 어떤 선전 효과가 아닌가 예상해 봅니다. 네, 일단 뭐 하림이 펜오션을 인수한 후에 그래도 좀 몸집도 굉장히 커지고 했으니까 좀 긍정적으로 봐주신 것 같은데 그럼 끝으로 이제 전망과 또 투자 전략에 대해서도 한번 짚어주세요. 네, 일단은 전략 좀 보기 전에 발틱 운임 지수를 좀 잠깐 볼게요. 사실상 1분기 실적의 어떤 회복 부분, 2분기 제가 이 해운업에 투자하시는 이 분들한테 가장 체크해야 되는 어떤 요소 중에 하나를 크게 이거는 꼭 봐야 된다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네. 자, 지금 HMM, 그다음에 펜오션 있죠. 대표적인 이 해운사가 있는데 그렇죠. 지금 HMM의 경우에는 이 컨테이너 선사 비중이 좀 높아요. 컨테이너 선의 어떤 이 비중이 좀 높기 때문에 SFCI 지수를 좀 당연히 SCFI 지수를 당연히 좀 참고를 하셔야 되고요. 네. 펜오션의 경우에는 이 벌크선 중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틱 운임 지수를 봐야 되는데 여기 내용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틱 운임 지수는요, 이 발틱 해운 거래소에서 사용이 됐는데 건화물의 운임 지수로 사용되어 온 이 BFI를 대체한 종합 운임 지수다. 지금 뭐냐면 이 건화물 그래서 이제 용선 관점에서는 이 벌크선이나
자, 원재료를 이동하는 운송수단에 주로 이제 적용되는 해상 운임입니다. 최근에 2021년도 기점을 좀 보면 2021년도 10월에 최고점을 좀 찍었고요. 오히려 3분기 상세 효과 이후에 운임 지수가 좀 소폭 비수기로 좀 접어들면서 올해 1분기로 보여지는 2월까지 1월 24일까지는 기준의 어떤 저점에 운임 지수 영역대까지 좀 내려왔는데 최근에는 다시 이제 상승하고 있는 흐름이 있죠. 3월 기점으로 해서는 지금 3월 12일 다시 이제 회복세를 좀 보이고 있다가 다시 지금 4월 관점에서는 지금 소폭 좀 하락을 하고 있는데 네네. 지금 우려했던 비수기 시즌의 어떤 운임 지수보다는 오히려 바닥으로 내려가지 않고 오히려 상승과 하락을 좀 반복하고 있지만 견고한 어떤 운임의 어떤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BDI 운임 지수 역시 견고한 흐름으로 좀 이어질 것이다. 즉 급락할 수 있는 어떤 상황들은 아니다. 이런 요건들이 사실상 이 페노션의 실적 기대감을 수반하게 되는 것인데 네. 차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92% 상승한 6,610원에 이제 주가 거래 형성되고 있는데 사실상 2020년도 그리고 2021년도를 기점으로 2020년도의 회복세보다 오히려 2021년도에는 실적 회복세의 어떤 반영 효과가 좀 미비했어요. 오히려 조정 효과가 2020년도에 선반영 효과가 좀 있었기 때문에 실적적인 요인에서는 장사를 너무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2021년도 좀 조정받은 사유가 좀 있었지만 그래도 2022년도 상반기에는 견고한 실적을 바탕으로 오히려 호전된 영업이익을 좀 제시하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매수하기 좋은 구간은요. 지지선 라인까지 좀 내려와 있는데 지금 6,300원대예요. 저희가 페노션 지난 시간에도 한번 다뤄드렸던 이력이 있었습니다. 네네. 6,300원대 지금 머물고 있는 주가 부분인데 가장 매수하기 좋은 포인트는 5,730원. 5,730원에서 6,300원. 5,730원에서 6,300원은 매수하기 좋은 구간 포트 비중 5%의 분할 매수기를 좀 제시해드리고요. 보유자 관점 영역에서 지금 241선을 좀 이탈하고 6,680원을 좀 이탈하고는 있지만 지금 추세상 다시 돌파 여부가 좀 중요한 구간이긴 한데 네네. 지금 단기적 관점에서 추세 매매를 하는 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5,730원, 6,300원 구간 포트 비중 5% 눌림목으로 좀 분할 매수 의견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페노션 매수하기 좋은 구간 5,730원에서 6,300원까지 포트 비중 5%의 분할 매수 의견 주셨고요. 그리고 BDI 지수도 좀 견고한 흐름으로 이어질 것이다라고 함께 예상해 주셨습니다.